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오늘은 치매를 부탁해 저자 이은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하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이 책의 저자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이 치매에 대해서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굿라이프에서 이은하의 치매를 부탁해 이 코너를 이제 한 2년 정도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고 또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또 많이 힘을 얻었다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출판사 관계자분이 네. 연락이 와서 이제 책을 한번 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책까지 막 이러면서 사실 좀 자신이 없었는데 또 이 굿라이프 대표님께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이제 해서 사실 제가 그 약간 글쓰기를 조금 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환자분들 봤던 이야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쭉 이제 책으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책을 쓰면서 어렵게 막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내가 우리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분들에게 얘기해주는 식으로 좀 그러니까 풀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책을 썼습니다. 너무 네. 잘하셨어요. 네. 저는 이 치매를 부탁해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건 사실은 치매 환자를 모시고 보호자가 병원에 가잖아요. 선생님께 길게 여쭤보고 싶어도 네. 쉽지가 않아요. 네. 괜히 여기 병원에서 소란 일으키고 좀 그럴까봐 그래서 네. 그냥 길게 못 여쭤보고 후딱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이은하 박사님 앞에 놓으셔놓고 네. 차분차분 작은 설명을 듣는 기분이었어요. 네. 저는 이 책이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오래전에 이미 시작된다는 말씀이 저는 책에서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년 이후에 뇌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두면 좋을 습관이 있을까요? 치매는 우리가 60세, 65세에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을 하지만 이미 뇌 안의 병리학적인 변화는 이제 15년에서 20년까지도 그때부터 뇌 변화가 이제 생긴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시기에 뇌세포와 혈관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노년에 치매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뇌세포와 혈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딱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되게 중년이 되면 생각할 것도 많고 그쵸. 직장에서는 높아지는데 그만큼 또 책임감이 그쵸. 있으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고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수면 부족이라든지 수면의 질 관리가 안 되면 뇌세포가 더 빨리 소실이 되면서 치매에 더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수면, 잠잘 자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뇌세포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스트레스를 것들을, 줄이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그쵸. 대부분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내가 나를 혼자 괴롭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일은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나의 뇌를 빨리 죽이는, 그래서 나중에 쌓이면 우울증도 생기고 치매의 이제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내가 그 나이가 들어서도 습관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짱알치 기억과 짱알치 습관을 몸에 익혀놔야 됩니다. 네. 그건 뭐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이에 맞는 인지 저하는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치매에 걸릴 걸 생각한다면 세포가 더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뇌 세포들이 정말 이거는 내 머릿속에 짱아치처럼 습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화내고 막 이런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잘했어, 네. 참 고마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습관처럼 확 나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짱아치 기억처럼 만들어 놓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유산소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운동. 중년 시기에 이런 운동하는 습관들을 꾸준히 길러 놓으면 이게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년 시기에 이제 우리가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그렇죠. 교제를 그렇죠. 나누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치매에 잘 안 걸리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생활을 하신 분들이 치매에 좀 덜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조금 싫은 환경에서도 나가서 뭔가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중년 시기에 습관처럼 내 몸에 이렇게 익혀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 관리는 흡연, 담배 피시면 안 되시고 과음도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그 다음에 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에 내가 좀 노출이 되기 쉽다면 그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년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 네, 그래서 우리가 비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체중 관리도 이제 신경을 써야죠. 그렇게 중년에 뇌와 혈관 관리를 잘 하시면 노년의 치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수 있다. 문득 든 생각은 뭐냐면 저는 사실 새해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들어야겠어라고 결심을 하잖아요. 글 쓰는 습관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매를 부탁해 책에 보면은 사실 기억력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습관 중 하나가 메모하는 습관. 네. 마침 굿라이프에서 다이어리가 또 나왔네. 참. 네. 굿라이프 몰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책 읽고 글 쓰는 걸 무척 저는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읽은 책들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중년에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훈련은 독서와 글쓰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은 일들을 한 번씩 글로서 정리해보는 습관, 글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치매를 부탁해 유튜브에 보면 식사 일지를 좀 적어보라고 식사 한 일지. 얘기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중년의 적정 체중은 노년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맞아요. 얘기 들어보면 밥은 안 먹는데 뭐 뻥튀기를 이만큼 드신다든지 뭐 네, 군것질을 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나는 글 쓰는 거 정말 싫어해 이런 분들은 제가 네. 보니까 일자별로 네. 내가 먹었던 거 월별, 식사 일지를 이제 적어보는 거죠. 식사 일지. 그렇죠. 날짜별로. 아침, 점심, 저녁 내가 뭘 먹었는지 그리고 체중도 좀 적어보고 그러면 내가 적정 체중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될지 네. 그다음에 내가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단 것이라든지 이걸 얼마나 먹고 있는지 네.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치매의 전조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평소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네, 그죠. 이게 기억이 없어지시면 같은 말을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해줬는데 왜 또 자꾸 물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한 번 확실히 더 하려고 이렇게 약간 제가 까먹었다는 말을 얘를 안 하고 절대 안 절대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아. 왜냐하면 이렇게 핑계를 자꾸 대시거든요. 아니면 내가 귀가 좀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야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고집이 세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매에 걸리면 자꾸 나만의 성을 자꾸 쌓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두엽 장애가 생기면서 남의 말을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리발형으로 성격이 변해요.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을 내가 언제 그랬냐, 그리고 또 네가 언제 나한테 용돈 줬니,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약간 오리발형으로 이제 성격이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 내가 정말 부지런했던 분인데 뭔가 하는 거를 귀찮아하고 게을러진다든지, 거꾸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얌전하고 그다음에 내성적이었던 분인데 뭐든지 다 오케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하게 막 수다를 너무 많이 떤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어떤 전조 증상은 예전과 비교해서 무언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저거는 좀 이상해 라고 느끼면 혹시 치매의 전조 증상이 아닌가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 환자의 가족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네, 정말 우리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들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이게 나만의,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와 사회의 도움, 의사 선생님의 도움, 또 이웃의 도움, 이런 그 도움을 가능한 많이 이렇게 오픈해서 이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 환자,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내가 예전에 알았던 어머니, 아버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 이걸 다 지우셔야 됩니다. 이게 선입견. 그냥 내가, 내 세포와 내 혈관이 망가져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라는 사실을 딱 인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치매라는 병은 어떤 분은 내가 증상이 심해졌을 때 내가 혹시나 병원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 시설에 이렇게 잠깐 치료하거나 맡기거나 할 때 또 죄책감을 갖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혈압이 엄청 높아지거나 당이 엄청 높아지거나 그러면 잠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그렇죠. 나오잖아요. 치료받죠. 그러니까 네. 치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한 4명, 5명이라 하시면 이렇게 나눠서 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는 가족분들은 나 혼자만의 일이다.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된다. 누가 잘못해서 이 병이 걸렸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픈하고 가능한 많은 도움을 이렇게 받으면서 함께 돌보는 그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환자들을 돌보시고 가족을 살피시는 그 와중에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매를 앓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분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그런 조언들이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연아 박사님 모시고 치매를 부탁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